스위스, 소가 마사지 받고 쓰레기의 여권이 있으며 거리에서 눈사람을 불태워 날씨를 예측하고 공기를 금처럼 캔에 담는 나라. 이건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미친 나라 중 하나인 스위스는 스위스의 현실입니다. 자동차가 없는 마을이 500년간 존재하고 도시 전체가 악마 같은 퍼레이드로 뒤덮이는 카니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지하 금융 시스템까지 오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스위스의 16가지 기괴하고 매혹적인 사실들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행복한 소들의 왕국. 축제, 마사지, 전용 터널,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위스에서는 소들이 진짜 슈퍼스타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정밀한 시계와 조용한 은행으로 유명한 이 나라에서는 소들이 인간보다 더 나은 삶을 삽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가 왕족처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깨끗한 알프스 풀밭에서 먹고 스트레스 해소용 마사지도 받고 수제 황동 방울을 보석처럼 착용하며 전용 터널을 통해 인간 교통과 부딪히지 않고 초원 사이를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호사 중 최고는 바로 소들만을 위한 퍼레이드. 각 소는 영화배우처럼 장식되어 민속 음악과 불꽃놀이 속에서 수천 명의 관객이 그녀들을 감상하기 위해 모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소들이야말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입니다. 왜일까요? 스위스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문화와 민족의 자긍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방울을 착용하는 것은 단순한 식별이 아니라 명예로운 전통이며 인간과 동물 간의 세대를 초월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소가 존경받고 섬김받는 현실입니다. 세상 어디에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스위스의 소가 되는 것이 최고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는 인간보다 연예인처럼 사는 소가 더 나은 삶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나요? 아니면 스위스 초원에서 방울을 찬 소가 되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다음 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미렌, 절벽에 걸린 고립된 저 마을. 자동차도 없고 광고도 없고 아이들이 스키 타고 학교 가는 모습이 마치 영화 같지만 이건 스위스 미렌에서의 현실입니다. 알프스 절벽 위에 매달린 이 마을에서는 현대 문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완전 금지. 광고판? 존재하지 않음. 쇼핑몰? 꿈도 꾸지 마세요. 이곳 사람들은 수세기 전 시간에 멈춘 듯한 삶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렌에 가고 싶다면 하늘을 나는 케이블카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매연도 엔진 소리도 없이 눈 내리는 소리, 교회 종소리, 그리고 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립니다. 어른들은요, 픽업트럭 대신 썰매를 끌고 대형마트 대신 길가의 채소 가판대에서 장을 보고 휴대폰 대신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합니다. 페이스북도 틱톡도 없는 정직함과 침묵,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할 삶이 있는 곳입니다. 스위스가 시계와 초콜릿뿐이라고 생각했다면 미래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깨뜨릴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문화적 충격이며 느린 삶은 선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동차도 없고 SNS도 없고 오직 눈과 전나무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울리는 산속 마을에서 일주일을 살아볼 수 있을까요? 나 도전! 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릴스 구독을 눌러 우리가 함께 탐험할 더 많은 기묘하지만 진짜인 장소들을 놓치지 마세요. 질서정연하게 반란을 일으키는 축제들. 착각이 아닙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거리에서 거대한 눈사람을 불태우고 악마처럼 분장하며
도시 전체를 미친 축제로 바꿉니다. 모두 합법적이고 정시의 말이죠. 판타지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매년 스위스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평화롭고 질서 있는 나라로 유명한 그곳에서요. 하지만 축제 시즌만 되면 그들은 전문적으로 미쳐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눈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파스나흐트, 페스낙트, 스위스 최대의 가면 무도회입니다. 며칠 동안 도시 전체가 거대한 서커스장이 됩니다. 어른들은 괴물처럼 분장하고 악마 가면을 쓰고 해골을 머리에 이고 다니며 금관악기 밴드는 밤새 연주하고 술은 거리로 넘쳐납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죠. 일상생활의 모든 엄격한 규칙들이 갑자기 정지되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아직 놀랍지 않으신가요? 취리히에서는 사람들이 거대한 집 눈사람을 만들어서 수천 명 앞에서 불을 지릅니다. 이게 바로 제크셀로이텐, 에섹스셀로이텐 축제입니다. 더 미친 건 폭발 타이밍을 여름 날씨 예측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빨리 폭발할수록 더 좋은 여름이 온다는 믿음이죠. 과학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전통은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죠. 스위스에서는 반란조차도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고 합법적이며 그리고 미친 겁니다. 스위스가 지루하고 진지하며 차가운 나라라고 생각하셨나요? 축제 시즌에 방문해 보세요. 완벽한 문화 충격을 경험할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눈사람이 불타고 모두가 환호하며 즐깁니다. 바노프슈트라세 바노프슈트라세 당신의 발 아래에는 수천억 달러의 숨겨진 자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세계의 금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여기는 취리히의 바노프슈트라세, 유럽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거리입니다. 시끄러움도 눈에 띄는 것도 없지만 자세히 보면 한 걸음마다 금, 다이아몬드, 세계의 금융 비밀 위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곳은 단지 구찌 신발이나 롤렉스 시계를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 고급 매장들 아래에는 비밀 지하 시스템이 있으며 그 안에는 억만장자, 글로벌 기업, 해외 정부의 막대한 재산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표지판도 없고 공개 정보도 없지만 전 세계는 조용히 알고 있죠. 바노프슈트라세는 단순한 쇼핑거리 그 이상, 바로 세계 금융 권력의 중추 신경계라는 사실을요. 쇼윈도만 구경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당신은 수천억 달러의 숨겨진 제국 위를 유유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노프슈트라세는 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세계 엘리트들의 전쟁 지휘실입니다. 위에는 구찌, 그 아래에는 국가들의 운명을 조종하는 금융제국, 그리고 당신은 매일 그 위를 걷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로이커바드, 유럽의 온천 수도. 80세 노인들이 눈 덮인 산속을 등산합니다. 단지 온천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건 농담도, 바이럴 영상도, 넷플릭스 SF 영화도 아닙니다. 이건 로이커바드, 르컬바드, 유럽에서 가장 기이한 마을의 일상입니다. 겨울 아침이면 당신은 이렇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칠촌칠남 80대 노인들이 얇은 가운을 입고 지팡이를 짚으며 말없이 두꺼운 눈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해발고지의 숲속 영하 10도의 자연온천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 담요 속에 웅크리며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로이커바드의 황혼전사들은 손바닥 깊이의 눈을 밟으며 휘파람을 불고 천천히 옷을 벗으며 끓어오르는 듯한 온천물로 풍덩 뛰어듭니다. 이곳에서 온천욕은 사치가 아닙니다. 신성한 의식입니다. 명상 음악도 없고 향초도 없고 눈, 바람, 그리고 따뜻한 자연탕만 있을 뿐 당신이 물에서 나올 때 단지 관절이 나아질 뿐 아니라 20년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로이커바드는 준노인을 위한 천연 헬스 장소이며 나이는 단지 외투처럼 벗어던지는 것일 뿐 필요한 몸이
알프스 숲속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고급 스파가 아닙니다. 이건 스위스의 생존 전통입니다. 자연이 의사이고 정신력이 최고의 약이 되는 곳, 로이커바드에서는 늙음이 약함이 아니라 극한의 지구력입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가운을 챙기고 눈을 뚫고 스스로 삶을 끓이는 체험을 할 시간입니다. 주의하세요.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욕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스위스에서 쓰레기 버리기. 한 번의 실수로 벌금 폭탄. 스위스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려면 먼저 티켓을 사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잘못했다고요? 그러면 집으로 처벌 편지가 날아옵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스위스의 일상입니다. 그림처럼 아름답고 수술실만큼 깨끗한 이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신성한 의식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싶다면 정부에서 발급한 공식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거를 위한 입장권입니다. 잘못된 봉투를 사용하면요. 당신의 쓰레기는 집 앞에 그대로 남겨집니다. 마치 수치심을 주는 경고처럼.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분리수거를 잘못했다면,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면 검사팀이 당신의 쓰레기를 뒤져서 위반자를 추적합니다. 단 하나의 영수증, 이름이 적힌 메모지 하나만 있어도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경고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냥 주의하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명확한 금액의 벌금이 동봉된 엄격한 경고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잘못된 쓰레기 처리는 사실상 범죄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 그들은 믿습니다. 쓰레기 봉투처럼 작은 일에도 질서가 있어야 사회 전체가 조화롭고 문명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스위스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의식과 정밀함이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상공기까지 저장하는 향기 은행까지 존재.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직 스위스에는 공기은행, 에어뱅크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스모그, 오염, 기후위기에 시달리는 가운데 스위스는 너무 기묘해서 충격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맑은 공기를 실험실에 보존하는 것, 가장 높은 산악지역, 사람 손조차 닿지 않은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스위스 과학자들은 특수 장비로 공기를 수집합니다. 그 샘플은 밀봉되고 시간과 위치가 표기된 뒤 특수 조건에서 보존됩니다. 마치 하늘의 기억을 저장하는 것처럼요. 말도 안 된다고요? 사실 매우 현실적인 과학적 시야입니다. 스위스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 오염이 심해질수록 이 맑은 공기 샘플들이 역사적 증거 첨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언젠가 인류가 마스크 없이 숨 쉴 수 있었던 시대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한때 공기는 자유롭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얀 금처럼 저장되는 시대입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하늘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통제되는 나라. 스위스는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심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의 한숨이 내일은 사치가 되지 않도록. 독특한 관광의 기적들. 빙하를 가로지르는 열차,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포, 유럽 최고 고도 기차역. 스위스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말문이 막히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장대한 풍경들을 다 봤다고요? 아직 아닙니다. 글레이셔 익스프레스에 탑승해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열차 노선 중 하나로 291개의 다리, 91개의 터널을 지나고 눈 덮인 계곡을 미끄러지듯 달립니다. 이건 단순한 열차가 아닙니다. 꿈속을 달리는 여정입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우터브룬넨에 도착하면 72개의 폭포가 절벽에서 떨어지며
마치 자연이 알프스의 심장에 눈물을 흘리는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쏟아지는 물소리와 바람이 섞여 방문객들은 말문을 잃습니다. 그림도 CGI도 아닙니다. 100% 현실입니다. 그래도 아직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 융프라우요후 중프라우족에 올라보세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 해발 3,400m의 고지에서 고대 빙하 위에 서 있는 경험. 여기서는 한숨조차 가늘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지만 그 경치는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합니다. 스위스는 단순히 여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초현실 세계로 밀어넣습니다. 다음은 스위스에 관한 16가지 기묘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담은 여행 다큐멘터리의 9번째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올리는 결혼식. 결혼식이란 화려한 드레스, 고급차,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인 연회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위스에서는 많은 커플들이 그 모든 화려함을 버리고 함께 눈 덮인 산을 오르며 결혼식을 올립니다. 무대도 불꽃놀이도 없습니다. 단지 신랑, 신부와 가족, 친구들이 차가운 바람과 가파른 산길을 조용히 걸어 정상에 오릅니다. 그곳에서 반지를 주고받고 서약을 나누며 공동의 도전의 꼭대기에서 결혼을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 결혼식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내와 동행,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의지의 첫 시험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약속이며 모든 험한 구비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자연 한가운데에서 사랑은 어떤 조명보다도 강하게 빛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결혼식을 선택하시겠어요? 5성급 호텔에서 10단 드레스를 입는 결혼식? 아니면 하늘 아래에서 반지를 교환하기 위해 눈 덮인 산을 오르는 결혼식? 댓글로 클라임비 또는 글래머러스 중 당신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친 듯이 놀라운 하지만 감동적인 결혼 전통들을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신성한 치즈 문화. 스위스에서 치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저녁 식탁에서 박물관까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영혼입니다. 450가지 이상의 치즈 종류, 모든 지역과 마을마다 자신들만의 치즈 학교, 레시피, 숙성 방식,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자부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퐁듀 박물관이 존재합니다. 특수 냄비, 찍어 먹는 도구, 그리고 이 녹은 치즈 요리를 둘러싼 고대 의식이 전시되어 있죠. 겨울이 되면 스위스 사람들은 김이 나는 퐁듀 냄비 주위에 모이는데 아무렇게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빵을 냄비에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에게 키스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와인 한 잔을 원샷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의 룰에 따라 달라지죠. 더 놀라운 건 일부 지역에서는 퐁듀 냄비를 깨트리는 축제까지 열립니다. 모두가 퐁듀를 한 입도 남기지 않고 먹은 후 냄비를 깨며 따뜻한 겨울을 축하하는 의식이죠. 야생적이지만 공동체와 전통, 고대 음식에 대한 존경이 담긴 문화입니다. 초콜릿을 넣은 스위스 요리의 깊이. 스위스를 떠올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고급 초콜릿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당신은 이 나라의 진짜 미식 보물을 놓치는 셈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모든 요리가 단순히 만내 문제가 아니라 산악 문화, 민족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담긴 한 조각입니다. 먼저 로에스티 에러스티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위스의 대표적인 감자 펜프라이 요리. 겉은 갑옷처럼 바삭하고 속은 녹아내리는 버터처럼 부드럽습니다. 한때는 소박한 농부의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5성급 레스토랑에서도 자랑스럽게 서빙되며 달걀, 베이컨, 치즈와 함께 한 입 한 입이 알프스의 생명력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엔가딘 호두 케이크, 엔가딘 놋 케이크. 진한 카라멜 속에 호두가 가득한 풍성한 페이스트리. 한 입 먹으면 마치 알프스의 기억을 씹는 듯한 느낌입니다. 달콤하지만 과하지 않고 풍부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으며 따뜻하고
층층이 쌓인 겨울 저녁 같은 맛. 물론 퐁듀도 빠질 수 없죠. 녹은 치즈의 상징. 하지만 퐁듀는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스위스에서는 공동체적 의식입니다. 사람들이 끓는 냄비를 중심으로 둘러 앉아 천천히 빵을 찍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죠. 마치 이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탄생한 것처럼. 스위스 요리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걸작이지만 그 본질은 결코 희석되지 않습니다. 각 요리는 지역의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거친 산악 생활을 반영합니다. 단순한 재료, 정교한 준비, 대담한 맛, 마치 스위스 사람들처럼. 스위스에서 음식은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입안에서 문화가 녹아들고 감정의 세포 깊숙이 스며드는 경험입니다. 스위스에서 초콜릿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스위스 사람처럼 먹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스위스 여성들, 독립적이고 빛나는 존재. 스위스에서 여성은 기대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찍 결혼하거나 정해진 시기에 아이를 낳거나 가족을 위해 커리어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위스 여성들은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눈부신 성공을 이룹니다. 40세 혹은 45세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지만 이들은 금융기업의 CEO, 전문 산악인, 국제 무대의 예술가 또는 미래를 위한 청정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벽에 마테오른을 등반하고 오후에는 비즈니스 정상회의를 이끌며 저녁이 되면 제네바 호수 옆을 조용히 산책합니다. 아무도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묻지 않죠. 스위스 사회는 여성이 결혼 반지나 자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능력, 용기,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이 여성으로서 인정을 받는 데 충분합니다. 누구도 그녀들에게 빛날 허락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빛은 타인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여전히 많은 나라가 여성에게 좁은 역할만을 허용하는 가운데 스위스는 그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제약 없이 살아갈 권리를 여성들에게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을 현대적이고 영감을 주는 세대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갈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고 당당하며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이 빛나기 위해. 체르마트 500년간 자동차 없는 도시. 체르마트 500년 동안 자동차가 없었지만 너무도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경적 소리도 없고 매연도 없고 엔진도 없습니다. 체르마트는 16세기부터 자동차를 거부해왔으며 지금까지도 그 규칙은 유효합니다. 그렇다고 낡은 도시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오히려 체르마트는 최첨단 기술로 운영됩니다. 초조용 전기차, 청정 에너지,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마치 살아있는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게 작동하죠. 상상해보세요. 전통 목재 카페에서 지역 와인을 홀짝이며 눈 덮인 마테오른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 그 아래 도시는 조용히 웅궁거리며 살아 움직입니다. 엔진 소리도 오염도 혼잡도 없이 오직 바람소리, 교회 종소리, 그리고 돌길 위를 걷는 발자국 소리만이 울립니다. 체르마트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겼던 소음,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오염,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낸 침묵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체르마트에서는 행복이 시끄러운 편리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숨소리와 자연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진정한 진보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해안도 수도도 없는 나라, 스위스의 역설. 해안도는 없습니다. 공식 수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당신은 이곳에서 분주한 항구 도시나 분비는 정치 수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맑고 투명한 1500개의 호수, 장엄한 알프스 산맥, 그리고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게 돌아가는 사회가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공식 언어만 4가지지만 혼란은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쓰지만 마치 미리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하나의 권력 중심도 없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진정한 권력이 시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민이 실제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위스는 겸손을 택하고 모든 세부에 세련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가 스위스를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바다도 수도도 없는 작은 나라지만 수백만 명이 그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꿈꾸는 곳. 시간을 초월한 도시 베른. 베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고대 도시이면서도 현지인들이 매일 여름이면 광란의 아래강에서 수영을 즐기는 곳입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스위스의 행정 수도 중심, 정부, 의회, 중앙기관이 모여있는 이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 가방을 들고 나가더니 오후엔 아무렇지 않게 강에 몸을 던집니다. 아래강은 수정처럼 맑고 얼음처럼 차가우며 급류로 흐르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다리들과 중세 도시의 불타는 듯한 붉은 지붕들을 지나며 강을 따라 둥둥 떠내려갑니다. 베른에서는 현대와 전통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둘이 숨막히도록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여긴 단순한 정치 중심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고 자연과 가깝고 정체성이 뚜렷하게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길거리에서 정치인을 만나고 몇 시간 후 그들과 강물 속에서 함께 떠 있을 수도 있는 도시.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 커피 한 잔에 거의 6달러, 점심은 3점 40달러, 그리고 월세는 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스위스 사람들은 거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1분도 어기지 않고 운행되며 병원은 실험실처럼 깨끗하고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평균 소득은 항상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질에 투자합니다. 덜 먹되 더 건강하게, 검소하지만 의미 있게, 신중하게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는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기차 한 번, 약 하나, 우체국부터 가로등까지 모든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삶은 비싸냐고요? 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비싼 비용이 전부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프리미엄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위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모든 것이 비싸지만 불평하고 싶지 않은 곳에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expensive but worth it을 남겨주세요. 스위스 시계처럼 돌아가는 삶을 위해 더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스위스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밀하게 조율된 운영 시스템입니다. 관기가 시계처럼 정밀하게 관리되고 자연이 국가의 보물처럼 존중받는 곳, 저에게 있어 여기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기묘한 사회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세상일까요?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혼돈이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끝없이 놀라움을 주는 스위스식 질서 속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방금 스위스에 관한 16가지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 세계에 믿을 수 없는
그러나 진짜인 이야기들을 함께 계속 발견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